안녕하세요. 기분 좋은 월요일 음악 있는 이야기 월요 칼럼 김정한 목사입니다. 내고장 7월은 청포도가 익어가는 시절, 이 마을 전설이 주저리 열리고 먼데 하늘이 아라리 꿈꾸며 들어와 박혀 하늘 밑 푸른 바다가 가슴을 열고 흰 돛담배가 곱게 밀려서 오면 내가 바라는 손님은 고달픈 몸으로 청포를 입고 찾아온다고 했으니 내 그를 맞아 이 포도를 따먹으면 두 손을 한뿍 적셔도 좋으련. 아이야, 우리 식탁엔 은쟁반에 하얀 모시 수건을 마련해 두렴. 이육사 시인에게 7월은 청포도가 익어가는 계절입니다. 또 모든 닫혀있던 문제들이 해소되고 육지와 하늘, 바다 모두 미래로 활짝 열리는 그런 계절이죠. 7월의 두 번째 월요일 아침입니다. 이 시간 월요 칼럼과 함께하는 청취자 여러분 모두에게 7월이 가슴이 열리고 닫혔던 하늘과 땅과 바다가 열리고 기다렸던 만남이 이루어지는 그런 한 달 되시길 바랍니다. 요즘 월요 칼럼은 여름 특집으로 뮤지컬 영화를 각 시대별로 하나씩 소개해드리고 있죠. 요즘 한국은 영화나 연극보다 뮤지컬이 대세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뮤지컬에 대한 관심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는데요. 이번 뮤지컬 시리즈를 통해 조금이나마 뮤지컬을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복습을 해볼까요? 지금까지 살펴본 뮤지컬 영화의 제목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율 브리너가 주연했던 왕가나, 줄리 앤드루스가 주연한 사운드 오브 뮤직, 주연 배우나 노래보다는 현대적인 춤이 인상적이었던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 그리고 디스코 열풍을 일으켰던 존 트라볼타와 올리비아 뉴튼 존이 주연한 그리스, 고아 소녀의 꿈과 사랑을 노래한 애니, 그리고 지난주에는 90년대 우피 골드버그가 주연한 코미디 뮤지컬 영화 시스터 액트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이제 드디어 2000년대로 넘어가야겠네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뮤지컬 영화는 2004년에 만들어진 작품입니다. 먼저 뮤지컬로 엄청난 흥행을 누리고 나서 2004년 다시 뮤지컬 영화로 제작되었으니까 먼저 유행했던 작품에 다양하게 부가가치를 창조하는 현대문화 산업의 트렌드를 그대로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이죠. 영화, 드라마, 연극을 통틀어서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돈벌이를 기록한 작품이 바로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입니다. 1996년 영국 런던에서 처음 막을 올린 이래 오늘날까지 전 세계에서 자그마치 6조 원에 육박한 티켓을 판매했다고 하니 할 말이 없네요. 한때 자동차 수백만 대 팔리는 효과와 비교되며 문화산업의 미래를 대변하는 상징으로 통했던 영화 타이타닉의 매출보다 3배나 더 큰 규모입니다. 그러나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 수치가 아직 끝나지 않은 기록이라는 점입니다. 뉴욕과 런던 등지에서 오페라 유령은 아직도 수지타산이 높은 문화 콘텐츠로서 절정의 인기를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페라 유령은 소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1909년 프랑스의 추리소설 작가였던 가스통 룰루가 파리 오페라 하우스 지하의 미로 같은 어둠 속에 사는 기괴한 인물의 이야기를 구상해낸 것이 이야기의 발단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가스통의 소설은 많은 예술가들의 상상력을 자극했고 여러 차례 영화화되었습니다. 대부분 괴기 영화나 공포물이었는데 1990년대에 만들어진 뮤지컬은 영화에서 많은 영감을 받았던 것으로 유명합니다. 오페라 하우스 계단에서 펼쳐지는 가면 무도회나 샹들리에가 떨어지는 장면 등은 영화 못지않게 무대에서도 아주 중요한 극적 전개의 틀로 적극 활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오페라의 유령의 가장 큰 매력은 주인공인 유령에 있습니다. 그의 불안정성이 관객들로 하여금 연민의 정을 느끼게 하죠. 예를 들면 노틀담의 꼽추도 불구의 몸이었고
지킬 앤 하이드의 저주받은 인생을 사는 주인공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드라큘라도 죽지 못하는 천벌로 고민하는 존재이고 미녀와 야수의 이야기에서 야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사랑하는 여자는 한결같이 완벽하고 아름다운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더욱 묘한 대비가 이루어지고 더 안쓰럽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미워할 수 없는 악당이자 몬스터인 그의 운명과 스토커처럼 집착하는 집요한 사랑 이야기는 서구 문화에서 특히 사랑받는 이야기입니다. 오페라의 유령은 1861년 파리에서 시작됩니다. 무대는 화려한 음악과 춤의 전당, 프랑스 오페라 극장입니다. 이 오페라 극장은 정식으로는 국립음악무용 아카데미라고 하는데 세계에서 가장 큰 가극장이며 그 외관은 웅장하고 화려한 그리스식 건물입니다. 무대는 한꺼번에 450명이나 등장할 수 있는 넓이이고 천장에는 샤갈의 꿈의 꽃다발이 그려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그림과 조각으로 장식되어 있는 넓은 홀이나 대계단에는 저마다 멋진 의상으로 치장한 선남선녀가 오가고 있어 화려한 분위기를 자아내죠. 오페라의 유령의 주인공은 바로 언제나 오페라 극장의 5번 박스석을 차지하는 괴 신사입니다. 가스통 룰루의 원작에 따르면 프랑스 혁명에서 모진 고문을 당한 희생자로 흉측하게 일그러진 한쪽 얼굴을 감추기 위해 마스크를 쓰게 되었다고 하죠. 그런데 오페라 리허설을 하던 중에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사고 때문에 주역 여가수가 출연을 거부하고 합창 단원들의 추천으로 무명 크리스틴이 대역으로 나섭니다. 크리스틴은 나를 생각해줘요, Think of me를 완벽하게 불러내고 공연은 대성공을 거두게 되죠. 오페라 유령은 그랜드 오페라 한니발의 드레스 리허설을 끝내고 분장실로 돌아온 아름답고 젊은 프리마돈나 크리스틴을 납치하여 분장실의 거울을 통해 자신의 지하 궁전으로 사라집니다. 미녀와 야수의 야수처럼 유령은 크리스틴에게 헌신적인 사랑을 바치면서 자기가 작곡한 오페라 의기양양한 도난, 돈환 트라이엄펀트에서 돈환의 연인 역을 노래해 줄 것을 크리스틴에게 간청합니다. 그리고 이윽고 오페라의 타이틀곡인 오페라의 유령을 부르죠. 꿈속에서 내 이름을 부르던 목소리, 그가 내 앞에 나타났네. 이건 과연 현실일까? 오페라의 유령은 내 마음속에 있었어. 주인공 크리스틴과 유령이 부르는 유명한 듀엣곡이죠. 뮤지컬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오페라의 유령을 이렇게 부르고 수십 개의 촛불이 일렁이는 공간에서 괴신사는 신비로운 음성으로 자신의 노래, 밤의 노래, The Music of the Night를 부릅니다. 그러나 흉측하게 일그러진 괴신사의 얼굴을 본 크리스틴은 경악하고 극장에서는 예기치 못한 사고가 연속적으로 일어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크리스틴에게 크리스틴을 사랑하는 또 다른 청년 라울이라는 남자가 자신을 믿으라며 그대에게 바라는 것, All I Ask You, 오페라 유령에서 또 하나의 가장 유명한 주옥같은 듀엣곡이죠. 이 곡을 라울과 부르면서 둘은 사랑을 고백합니다. 6개월 후의 공연, 유령은 등장인물로 변신해 크리스틴을 다시 납치하고 지하궁전에 뒤따라온 라울이 함정에 빠져 죽을 위협에 처하자 크리스틴은 그를 구하기 위해 유령에게 키스합니다. 충격을 받은 유령은 그들을 놓아주죠. 경찰이 지하궁전을 덮쳤을 때 남아있는 것은 유령의 흰 가면뿐이었습니다. 한편 오페라 유령은 꼭 기억해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작곡가죠. 뮤지컬의 마이다스로 불리는 영국의 유명한 앤드류 로이드 웨버입니다. 앤드류 로이드 웨버는 뮤지컬 캐츠를 작곡한 유명한 뮤지컬과 영화음악 작곡가이죠. 웨버는 캐츠에서 무명의 코러스 역할을 했던 13살 연하의 사라 브라이트먼과 결혼한 상태였습니다. 오페라 유령은 그가 자신의 젊은 아내 사라 브라이트먼을 위해서
만든 작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위한 작품을 만들고 무명이었던 사라 브라이트먼을 세계적인 주인공으로 내세웁니다. 오페라의 유령은 제목답게 오페라적 요소가 많이 가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인이 보아도 지루하지 않은 오페라 같은 뮤지컬로 유명합니다. 작품 자체가 오페라 하우스를 배경으로 하기 때문에 극 중에 오페라 장면이 3번이나 소개되면서 자연스럽게 뮤지컬과는 다른 오페라적인 공연 요소, 즉 발성, 의상, 연기, 고전 발레 등이 등장합니다. 한편 여자 주인공 크리스틴 역을 맡은 브라이트먼과 남자 주인공 유령을 맡은 마이클 크로포드는 서로 연기와 노래를 완벽하게 소화하면서 뮤지컬에서 가장 권위 있는 상인 올리비에 상과 토니 상을 동시에 수상하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 2년 뒤에 웨버와 브라이트먼 커플은 이혼을 하게 됩니다. 혹자는 이걸 보고 오페라의 유령의 장난이라고 말하죠. 어쨌든 이혼한 뒤에 브라이트먼은 이탈리아에서 정통 벨칸토 창법을 배우고 클래식계로 돌아와 클래식과 팝을 넘나드는 크로스오버 음악의 여왕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때 호세 카레라스와 함께 폐막식에서 아미고스 파라 시엠프레를 불렀고 2008년 베이징 올림픽 개막식에서는 유엔미라는 노래를 중국 가수 류환과 함께 불렀죠. 1996년 시각장애인 테너 안드레아 보첼리와 듀엣으로 불렀던 Time to Say Goodbye도 유명합니다. 7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청포도가 익어가는 7월. 사실 개인적으로 제가 어렸을 때부터 7월을 가장 좋아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제 생일이 있기 때문이죠. 아쉬웠던 건 생일날이 되면 생일 케이크 대신 수박 한 통으로 생일 케이크를 대신했던 그런 아쉬움이 생각나네요. 그런데 결혼해보니 아내도 생일이 7월입니다. 아내의 생일은 미국에 오니까 더 특별해졌던데요. 한국에서는 아무렇지도 않은 7월 4일이 미국에서는 대대적인 국경일이니까요. 올해도 그날 집 근처인 나일즈 웨스트 하이스쿨에서 불꽃놀이를 온 가족이 보면서 아내의 생일 파티를 즐겼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건강하시고 싱그러운 여름 행복한 한 주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올해 칼럼 시카고 나무교회 김정한 목사였습니다.